일단은 우리 집의 현 상태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가 가장 중요해요. 그 사이즈에 딱 맞게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상부장을 다 철거해야 하거나 종류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제품들? 아일랜드에 다는 거? 제일 좀 저렴한 거는 가장 저렴하고요. 또 이렇게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다운그래프트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설치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안녕하세요. 네. 이 추운 날씨에도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매번 이렇게 부지런하시네요. 차도 준비해 주시고. 예진님,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주방 후드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알긴 어려워.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샅샅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방 후드가 없는 집은 아마 없을 텐데 주방 후드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주방 후드의 뭐 종류와 그 다음에 고르는 꿀팁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주방 후드가 뭐예요? 주방 후드는 요리할 때 연기나 아니면 요리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빨아들이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어렸을 때 그 환풍기 생각하나? 맞아요. 인테리어 하면서도 고객님들이랑 이렇게 주방 후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때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주방의 메인 중에 메인이죠, 후드가. 액세서리 기능도 분명히 하는 거고 이제 요즘에는 아예 드러내서 나 후드다 이렇게 존재감 있게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방 후드를 고르거나 선택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그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일단은 우리 집의 현 상태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싱크대도 함께 교체를 할지 아니면 정말 후드만 고장나서 교체를 할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현재 되어 있는 주방이 이제 상부장도 있고 장 안에 들어가 있는 후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 사이즈에 딱 맞게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상부장을 다 철거해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현재 우리 주방 사이즈에 맞는 걸로 이제 고려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새롭게 뭐 인테리어 하면서 주방만 이렇게 새롭게 전체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시면 또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시는 거죠. 간혹 가다가 내가 인테리어를 할 건데 해외여행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직구를 해오거나 아니면 뭐 정말 직구를 미리 해놨어요. 너무 꿈에 그리던 집을 생각하면서. 근데 이사갈 집과 전혀 이제 맞지 않는 형태거나 아니면은 후드 배관이 너무 길어서 그걸 사용할 수가 없다거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방 후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로는 저는 일단은 뭐 친구가 만약에 나 주방 후드 바꾸고 싶어 라고 말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후드가 밖으로 나가게 이제 자바라라고 부르는데 밖으로 나가는 연결 통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탄소 필터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순환되는 그런 필터를 사용하는 후드인 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로 나가는 환기구 연결용은 주로 많이 보셨던 것들이에요. 뭐 아파트나 뭐 주거 형태 빌라나 여러 곳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아마도 싱크대에 가려져 있거나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싱크대 상부장을 열어보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 집에서 많이 보이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는 굴뚝 모양으로 감싸거나 이렇게 되는 형태. 그래서 가려져 있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후드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환기 역할을 하는 제품들이 많다. 일단은 장점은 흡입력이 좋아요. 그리고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금액대가 합리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점이라 하면은 후드 위치를 벽 쪽에서 아일랜드로 옮기고 싶어. 그럴 때 옮길 수는 있는데 약간 제약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하죠. 밖으로 연결구가 있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다 자바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길게 연결이 되거나 꺾이거나 하면은 흡입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제약사항들이 좀 있고요. 우리 그냥 전자제품 생각했을 때 전선 코드 있는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긴 한데 전기는 사실 좀 길게 연결해도 크게 기능상의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능상의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미관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럼 이건 되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미관적인 거는 사실은 천장에 매립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기능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탄소 필터를 이용해서 하는 후드인데요. 이거는 외부로 나가는 연결된 자바라가 없는 타입이고 여기 안에 탄소 필터라는 필터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걸러내는 거고요. 종류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제품들 아일랜드에 다는 거 여기 안에 필터가 들어있어요. 그것만 그냥 딸랑 있는 거예요? 네, 딸랑 있는 거. 여기도 필터가 들어가 있고 저희 집에도 쓴 제품인데 이런 것도 아래쪽에 이제 탄소 필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점은 원하는 위치에 아무데나 위동이 가능한 거죠. 천장에 연결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이 좀 예쁜 모델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단점이라 하면은 이건 되게 의견들이 되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회사마다도 되게 다르고 또 어떤 전문가는 이게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써본 제 경험으로 비춰서 말씀드리면 흡입력이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공기가 이게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안에서 맴돌거든요. 유해물질을 거르긴 하지만 거르고 남은 공기가 돌아요. 그래서 냄새나 이런 게 좀 덜 빠질 수 있고 좀 찝찝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싼 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인테리어적으로 주방 후드 종류가 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려주실래요? 일단은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월 타입, 벽에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디나 쉽게 볼 수 있는 거 설거지하는 볼 있고 그 옆에 뭐 한쪽에 가스레인지 있는 형태에서는 보통 이제 벽에 설치된 삼각형이나 아니면 싱크대, 뭐 상부장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월 타입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벽에 그냥 걸리는 가장 일반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주방 후드는 네, 월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빌트인. 이것도 월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을 열면은 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장을 열고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뭔지 아시겠죠? 네네. 빌트인이라고도 하고 뭐 슬라이딩 후드라고도 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아일랜드 벽 쪽 말고 가운데 설치할 수 있는 아일랜드 후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네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거. 독립 후드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일랜드 후드라고 불리기도 해요. 되게 이름의 정의가 맞는 게 아일랜드 식탁이랑 같이 많이 조합되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아일랜드 아니면 독립후드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요거는 아예 천장에 쭉 내려오는 거예요. 고깃집처럼? 맞아요. 약간 쭉 내려오는 타입. 근데 뭐 이만큼 내려오는 건 아니고 살짝 내려와요. 그래서 아예 천장 매립형, 뭐 실링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천장 매립형 후드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는데 그런 후드들도 있고 또 이렇게 요즘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다운그래프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구조의 후드를 말하거나 또는 비슷한 계열로 인덕션에 같이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뭐 뚜껑을 돌리거나 뚜껑을 열면 이제 후드 기능을 할 수 있는 아래쪽에 필터가 있는 네, 그런 구조들의 후드도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다. 예진 대표님 집에 있는 것도 다운드래프트예요? 맞아요. 저희 집에 있는 것도 다운그래프트 중에서는 저희는 이제 인덕션 안에 같이 내장되어 있는 후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각각 종류의 특징이랑 어떤 분들한테 이런 거 추천한다 알려주시나요? 월형은 일반적으로 어느 곳에나 다 설치할 수 있고 인덕션이 일단은 위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덕션 위치가 월 쪽에 있는 집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월에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후드가 뭐 예를 들면은 좀 나는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상부장이 이렇게 좀 없어야 해요. 이렇게 생긴 건 보통 침니 후드라고 부르거든요. 침니 후드를 하시려면 여기 보면 상부장이 좀 없거나 아니면 띄워져 있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너무 꼭 맞게 되면은 좀 안 예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입에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매립 후드는 이제 장 속에 매립되어 있는 것도 은근히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수납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매립 후드로 많이 하세요. 그게 결국 공간을 엄청 절약할 수 있는 건가요? 이 후드를 쓴다고 해서 사실 그 윗공간에 대단한 수납을 할 수 있진 않아요. 그런데 왜 수납을 많은 곳에 이 후드를 하냐면 나머지들이 수납장을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 느낌을 주려면 이 후드를 쓰면 조금 더 연결된 느낌이 든다. 내가 다른 수납장들을 많이 활용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는 빌트인이다. 맞아요. 그래서 상부장을 저는 꽉 채우고 수납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하면은 저는 어설프게 침니 후드나 거기 비워두지 마시고 그냥 쭉 다 수납장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가서 나머지 장들을 꽉꽉 채우는 걸로 하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려지네요. 용도에 맞게 네,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후드가 굳이 나는 비싼 걸로 할 필요 없고
존재감이 막 드러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주방 장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가장 합리적으로 쓰실 수 있는 후드예요. 아일랜드 형태도 진짜 하고 싶어하는 주부의 로망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오픈 키친 생각할 때 아이들하고 뭐 보면서 요리를 같이 한다거나 신혼부부일 때도 같이 요리를 해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보통은 이제 벽을 보면서 요리하는 게 아니고 전면을 보면서 요리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다 보면 넓은 아일랜드에 후드가 내려와 있는 전시장처럼 되어 있는 걸 되게 상상을 하시고 그거를 많이들 원하시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후드로 하시면 되고, 이 후드는 자바라에 연결된 형태도 있고 탄소 필터 형도 있어서 다양하게 두 가지로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존재감이 뿜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용도나 기능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일랜드를 했을 때 그러면 연결 형태로 했을 때 기능의 문제는 어때요? 사실 연결할 수 있는 외부로 나가는 구멍이 그 근처에 있거나 꺾이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막 여러 번 꺾여가지고 가다 보면 환기를 할 때 바람이 그만큼 이제 꺾이는 대로 흡입도 안 되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아주 약해져서 소리만 나는 기계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자문 잘 받고 구조에 맞게 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집 보면 이거 2개를 설치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모난 거 2개 설치하는 집도 저는 봤는데, 정말 후드의 기능을 너무나 이제 중시하시거나 아니면 미적으로도 이제 2개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후드가 중심이 되니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거 자체로 되게 예쁘다고 여기시고 디자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동그란 형태도 있고 네모난 형태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설치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설치하는 위치, 내 머리가 좀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또 너무 멀면은 잘 이제 흡입이 안 되고 너무 높으면 흡입이 안 되니까 적당선을 잘 찾아서 시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것도 좀 집집마다 다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설치하는 사람 또는 업체 또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실링은 그렇게 많이 보시진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고급 주택이나 천장고가 높은 집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왜냐면 천장에 그만큼 매립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공간이 나와야 하고, 사실은 일반적인 아파트 흔하게 볼 수 있는 2300, 2400 높이에서는 사실 쓰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천장 형태를 하는 장점은 뭐예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후드가 존재감이 확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빌트인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깔끔한 거죠. 고급 주방 느낌을 좀 내실 수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수입 매장에 가거나 하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느낌이 고급스럽다. 보이는 것도 사실 되게 고가긴 하지만 우리 집은 없는 듯 있는 듯 되게 모던한 것 때문에 많이 하시는 거죠. 다운드래프트는 이것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아래쪽에 필터가 있고 위쪽으로 이제 얘가 올라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가스레인지가 따로 있고 인덕션이 따로 있고 그 뒤에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 버튼을 눌러서 올라오는 거예요. 평소에 내려가 있고. 그래서 저도 처음 나왔을 때 한 8, 9년 전에 해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인테리어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나왔을 때 진짜 환호했겠다. 그쵸?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쁘고 막 동영상 찍고 막 이랬거든요. 불도 나와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불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물을 끓이거나 했을 때 연기가 막 빨려 들어가는 게 진짜 눈으로 보이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막 건강에 더 좋을 것 같고 막 빨려 들어가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후드고요. 다만 이 후드를 설치할 때는 싱크대 폭이 좀 넓어야 돼요. 싱크대 폭이 600이 보통 기준 사이즈인데 그거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700이나 800 이렇게 좀 두께가 있는 싱크대일 때 가능하고, 벽에도 하실 수 있고 이건 아일랜드에도 하실 수 있어요. 아, 둘 다 할 수 있어요? 네,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아일랜드 형태가 아닌 분들도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싱크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이 넓어야 한다. 그러면 이건 애초에 같이 인테리어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또 다 같이 교체하든지 맞아요. 그런데 양쪽의 벽이 우리가 그렇게 넓지 않을 거예요. 싱크대 끝과 끝은 보통 벽대 벽이거든요. 벽이 이렇게 깊으면 상관없는데 딱 60cm다. 그럼 좀 기계 설치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친구네요, 지금. 그렇죠. 가격대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거는 뭐 회사 브랜드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대략은 있어요. 만약에 뭐 예산이 얼마야? 했을 때 추천하는 안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좀 저렴한 거는 빌트인 슬라이딩형 가장 저렴하고요. 한 20만 원대면 하츠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사실 10만 원대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월형 심리 후드라고 불리는 거고, 이것도 20, 30만 원대. 물론 하이엔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얘도 그냥 대중적인 가격이에요. 맞아요. 대중적인 가격이어서 이것도 많이들 하시는 편이고, 그 다음부터 좀 올라가게 됩니다. 아일랜드 후드는 사실은 되게 가격대가 다양하게 있긴
같기는 한데 보통은 한 40만 원 후반대에서 50만 원대 때부터 시작한다. 비교해보면 빌트인형하고는 2배 또는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조금 그래도 주방 인테리어에 신경 썼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아무데나 막 개인이 설치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천장에 보강이 또 돼 있어야 돼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보강 작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후드 설치하는 비용이 따로 한 25만 원, 30만 원 드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품이 4, 50만 원대에다가 설치비 2, 30만 원이 드는 거죠. 그래서 7, 80만 원이 들고 개인한테는 거의 돈 100만 원이야 이런 느낌이 들어버리는. 네. 실링형은 보통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제품 팔맥이라는 제품이에요. 저가도 있겠지만 제가 갖고 온 제품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00만 원대 정도?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대중 타겟이 아니니까. 아니죠. 그리고 아일랜드형도 팔맥에서 나온 제품들은 뭐 한 300만 원대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브랜드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백만 원으로 점점점 이제 넘사벽으로 가게 되죠. 그 범위가 되게 넓네요. 되게 넓어요. 그래서 주방이 한 2, 300만 원에 다 끝내버릴 수도 있고 후드 하나만 해도 100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주방이 완전 하이엔드 주방이 돼버려서 정말 1000만 원대에서도 안 끝나는 이제 그 이상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운그래프트도 뭐 한 2, 3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덕션에 같이 매립되어 있는 것도 한 250만 원 선부터 이제 가는데, 다만 그거 장점은 인덕션하고 같이 되니까 하나의 가격으로 2개를 사시는 거죠. 인덕션이랑 같이 제품이 같이 묶여 있어요? 같이 묶여 있어요. 제가 이거 선택한 이유가 인덕션을 좀 좋은 걸로 사려고 했고 후드도 좀 좋은 걸로 사려고 하니까 한 뭐 6, 700만 원이 훌쩍 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니까 한 300만 원 선 안에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합리화를 한 거죠. 사실 300만 원도 비싼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운드래프트는 인덕션이랑 세트로 같이 구매한다라는. 세트로 구매하는 제품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하시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 총 예산 또는 인테리어 할 때 주방의 총 예산을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500만 원짜리 주방을 할 거야. 아니면 인테리어 총 비용이 3천만 원이야. 뭐 이런 고객들이 계시는데 갑자기 후드 사진만 8, 9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오시면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약간 되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예뻐서 가지고 오셨고 가격을 모르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약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그래서 가격을 검색하고 오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제품, 뭐 제품명 이런 거 검색하면 네, 나오니까. 그냥 예쁜 거 캡처해서 오시는 것도 뭐 좋긴 하지만 얼마대 후드인지 정도 사실 그냥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정도만 아시면 총 예산이나 주방에 쓰실 어느 정도 비용을 좀 미리 예상해서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설명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들으니까 더 많아 종류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내가 후드를 고르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텐데, 이런 거 좀 고객님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있어요. 한 4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4가지 정도로 내가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좋네요. 하나씩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성능이에요. 나는 성능이 진짜 중요하다. 주방의 후드의 역할이라 하면 이제 냄새가 잘 빠져나가고 환기 역할이 돼야 한다. 또는 내가 뭐 원룸에 거주한다 했을 때도 환기가 잘 돼야지 거실과 주방이 한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막 생선 냄새 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잘 파악을 해보시는 거죠. 성능이 중요하신 분들 그 성능을 좀 많이 찾아봐야겠네요. 맞아요. 뭐 모터가 2개 들어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모터의 성능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얘기해도 좋겠네요. 저는 성능이 제일 중요해요. 그 얘기하셔야 돼요. 꼭 뭐가 제일 중요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만의 기준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해주시면 골라주시는 분들도 선택폭이 훨씬 좁아지겠다. 추천드리기가 편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가성비예요. 나는 비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냥 주방 어느 정도 괜찮고 후드도 창문 열고 그냥 적당히 쓰면 되는데 가성비가 좀 좋은 걸로 쓰고 싶다. 그럴 때에 대한 어떤 추천하는 안들도 딱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기준으로 또 가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이제 내가 주방 했는데 이제 벼르고 별렀어. 내가 꼭 이 후드는 해봐야겠어. 몇 년 전부터 벼르고 별른 디자인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디자인의 중심이 되는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고 나는 디자인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제 그 마음에 드는 디자인 군들로 나열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 부분을 좀 기쁘게 좀 고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제가 고려사항 중에
경우에는 소음 민감도예요. 이거 의외로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저도 좀 간과했던 부분인데 몇 년 전에 제가 고객님이랑 같이 골랐는데 디자인만 우리가 막 목숨 걸고 골랐어요. 시중에 잘 없는 디자인으로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오셔서 소음이 너무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AS를 한 두세 번을 보냈고 나중에 알게 된 결과는 데시벨 자체가 되게 높은 기계였던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후드 고를 때 데시벨까지는 보고 고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후드의 데시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건을 고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알려주신 기준으로 상중하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능, 내가 원하는 거 상중하 체크하고, 맞아요. 가성비 상중하 체크하고, 디자인 상중하 체크하고, 소음 상중하 체크하면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 온라인으로 고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하다 보면 금액대도 20만 원대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백만 원 선까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준들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씩 추려나가는 거를 전 추천을 드려요. 주방 후드를 이제 좀 정해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집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싱크대를 새로 다 하실지 아니면 기존의 싱크대 유지하시고 이제 후드만 교체할지 그걸 첫 번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후드 위치 파악. 제가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이제 뭐 아무데나 이동할 수 있는 걸 하는 건지 아니면 벽에 하는 형태인 건지 그래서 그 위치 파악을 하시는 게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후드가 또 생각보다 되게 영역이 커요. 그리고 되게 잘 보이거든요, 주방에서. 그래서 이 디자인을 내가 어느 디자인으로 원하시는지 침리형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려오는 아일랜드형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또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흡입력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기계고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디자인만 예쁘게 걸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탄소 필터로 갔을 때 괜찮을지 내가 아니면 나는 뭐 무조건 탄소 필터 말고 밖으로 연결되는 자바라 타입이 좋은지 그런 타입들을 좀 선택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예산도 고려가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일랜드형은 설치비도 또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예산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탄소 필터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고려하신다면 아마도 예산도 정해져서 거기 안에서 선택의 폭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그리고 소음 민감도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 아마도 원하는 좀 후드로 가까이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제 주방 후드를 바꾸게 된다면 일단 우리 집의 현재 상태를 한번 쭉 보고 우리 집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설치할 후드를 어디에 할지 위치 한번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디자인을 좀 설치하고 싶은지를 디자인을 한번 먼저 골라보고 디자인을 고른 다음에는 내가 벽에 연결된 밖으로 고기를 빼는 형태를 할지 아니면 집 내부에서 해결하는 걸 할지를 고민해보면 또 이제 예산도 어느 정도 그때쯤부터 잡힐 거고 또 소음이 과연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가 이런 것까지 판단하고 나면은 어떤 제품이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주방 후드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기 듣고 나니까 좀 청사진이 그려져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내가 만약에 후드를 한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훨씬 더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방 후드를 선정하실 때 나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성능을 중시하는지 금액적인 거를 중시하는지 또는 디자인이나 소음이나 이런 거에 뭐를 중시하는지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기준에 맞게 좀 좁혀 나가시면 본인한테 잘 맞는 후드를 고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드 교체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을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